자, 계속해서 뜨거운 테마를 가지고 시장의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인 이슈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제도 좀 약한 모습이었고 오늘도 일단은 1% 내외로 좀 양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물가 지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잦아들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CPI 지표로 인해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나왔었던 PPI 생산자 물가 지표 역시도 서비스 쪽에서 가격이 훅 떨어지면서 네. 상당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또 좋아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마트 실적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된 타겟의 실적에서 우리가 좀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월마트의 실적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연소득 10만 불 이상, 10만 달러 이상의 중산층들이 쓰는 이제 소비에서 이 음식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있어 비싼 제품을 사지 않고 이제 음식료에 대한 어떤 비중을 늘린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엔겔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의 실적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4분기의 실적 전망 역시도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이마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타겟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소비재라고 할 수 있죠. 조금 가격이 나가는 제품을 파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크로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지표는 물가 지표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여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은 뭐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왔을 때 이것이 얕은 침체로 갈 것인지 강한 침체로 갈 것인지 아마 지금부터 이제 시장은 그 부분에 오히려 집중을 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우리는 이제 투자 힌트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개인들은 돈이 없고요. 기업들도 쟁여놓은 현금을 쓰기가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 주체, 3대 소비 주체가 있죠. 민간, 그리고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있는데 결국 정부가 돈을 쓰는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우리는 내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B2G라는 단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좋은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도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 섹터들 보시게 되면은 뭐 단적인 예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정부가 돈을 쓰는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뭐 네옴시티, 인도에 대한 인프라 투자, 중국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국 인프라 투자, 대규모의 방산, 풍력, 태양광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현대로템입니다. 또 현대로템인데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질 않고 있고 뭐 때마침 또 빈살만 왕세자가 와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로템 이야기를 안 할래야 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차기 등급 테마로 현대로템을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어느 정도 단기에 올라온 상황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테마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현대로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옴시티 쪽의 수소 트램의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도 이제 노르웨이의 그리고 체코의 K2 본업인 방산에서 K2 전체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대로템을 보시면서 뭐 대하TI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철도의 어떤 방점을 찍고 계시는데 현대로템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도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수소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 사우디는 수소의 진심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원유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수소 수출국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서 물을 분해시켜서 만든 수소를 그리고 수출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우디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이 신재생 쪽에서 아주 진짜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태양광.
낮에는 태양광을 돌릴 수 있고요. 밤에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풍력을 쉽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24시간 내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이면이 바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지만 네네. 사우디는 이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부분에 특화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유로 제한된 어떤 사업 구조로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충분히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네옴시티를 봤을 때는 뭐 한미글로벌, 현대건설 이렇게 소위해서 건설 쪽에 우리가 네네. 좀 집중했다면 지금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사우디는 건설도 있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니까 수소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소 쪽에 과연 우리가 어떤 쪽에 혜택을 받을지에서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우리 뭐 연료 전지를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난 테마적인 관점이고 현대 로템이 올라가는 이유는 빈살먼주에서 아예 꼭 집은 겁니다. 수소 트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현대 로템을 딱 찍은 거기 때문에 이게 수가 반응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현대 로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부가적인 어떤 보너스로 이제 철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굴삭기 관련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김성훈 이사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굴삭기 테마 저희가 왜 봐야 될까요? 네, 앞서 서두에서 제가 B2G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전통적으로 죽어가는 경기를 살려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돈을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규모가 710조 원에서 1000조 원 규모가 되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1200조 원입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 중입니다만 언젠가는 전쟁 종료하지 않겠습니까? 재건 사업 규모가 무려 1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또 하나, 인도 초대형 인프라 투자, 이거 가티 샤크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1630조 원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지금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결국 리오프닝의 어떤 정점에 달아들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를 다시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내년에는 소위 말해서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그렇네요.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액만 더해도 보여더라도 거의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굴러가고 있는 굴삭기만 가지고서도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소위 모든 터파기의 시작인 굴삭기에 대한 수요는 지금부터 시작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작년, 재작년과는 또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SOC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쓰여질 굴삭기를 봐야 된다. 그럼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뭐 어떤 것 좀 볼까요? 네, 이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네, 같이 좋습니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의 종목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네. 5,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라고 하실 비싼 텐데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월봉 차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 2004년에서 2005년 시기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 번 방향을 잡으니까 이 당시에 7,000원짜리 종목이 37,000원까지 거의 2년 내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크릿컬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번 방향을 잡아버리면은 위로 방향을 잡으면은 꾸준히 위로 1년, 2년 올라가게 되고 한 번 아래로 방향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1년, 2년 꾸준하게 내려가는 특징이 있는데 길게. 지금은 B2G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살릴 수 있는 인프라 투자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네. 이제서야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초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대건설 기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2개 정도 찍고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테마가 혹은 이 업종이 성숙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고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반적인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인들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성훈 이사님은 최선호 종목, 굴삭기 테마의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좀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한다면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좋겠지만 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힌트를 어디서 찾냐면 과거에 현대중공업이 10배 올라갔을 때 태광이라는 종목이 100배 올라갔습니다. 오, 네. 결국은 큰 종목이 올라갈 때는 작은 종목들이 100배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이런 큰 트렌드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종목이 그 이상의 상승률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힌트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바로 대창단조입니다. 대창단조. 네. 자, 대창단조는 어떤 부품을 납품하냐? 굴삭기를 보시면은 이 바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한궤도라고 불리우는 네. 그 부분을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 비중은 국내 50, 해외사 비중 50%입니다. 국내는 당연히 뭐 현대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등 있겠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메이저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 나왔는데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이 중국 쪽에서 실적이 대부분 잘 안 나온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돌아섰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중국 리오프닝도 거의 다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국 쪽 실적이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인 굴삭기 업체들의 실적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우크라이나 종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조 원의 인프라 투자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대비해서 대창단조가 작년부터 인도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내년 3월부터 찍힐 예정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13%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진성 TC보다 높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창단조가 여타 다른 동종 업체보다 이 서비스 업 쪽에서 워낙에 또 매출이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잘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대창단조의 최대 주주분이 나이가 상당히 고령이십니다. 80세가 훨씬 넘으신데 여전히 얼마 전에도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결국 이제 올해 매출 400억에 영업이익 522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시총이 약 한 1,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퍼밸류 봤을 때는 약 3.7배에서 3.8배 정도 됩니다. 너무나 싸죠. 네, 너무 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퍼밸류 한 5배만 가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뭐 충분히 50% 나오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 전 세계가 공사판으로 굴러가면서 굴삭기의 수요가 폭발한다고 하면은 네. 퍼밸류 10배 이상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주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현재 지금 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전혀 무리 없는 진입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9,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는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